결과적으로 이제 내란죄 철회 논란이 이제 벌어지면서 앞서 말씀하셨지만 안철수 의원은 탄핵에 이제 찬성했던 분인데도 뭐 재의결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하고 또 이제 이재명 대표 재판보다 빨리 이 탄핵 심판 결과 나오게 만들려는 일종의 공작이라는 이제 표현까지 쓰고요. 또 김재섭 의원도 탄핵에 찬성한 분인데 내란죄를 편의적으로 빼겠다는 거면은 찬성한 입장에서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다.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 국민의힘의 어떤 이제 이 다차원적인 공세가 큰 힘을 받게 된 데는 그 탄핵 정국 속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동반 상승한 측면 그 부분도 우리가 좀 간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직을 수행할 때도 지지율이 20%대였는데 지금 직무가 정지됐는데 35%에서 최고는 40%까지 나왔습니다. 자, 결국 이제 논란이 되면서 민주당은 일부 여론조사 업체가 문항 설계를 좀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한 것 같다. 그래서 여론을 호도하려는 시도가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거 김두수 본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네. 이 회사 한국여론평판연구소에 뭔가 자기적 그 기법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명태균식 민주당 주장이 좀 동의를 하세요? 예, 명태균식 여론조사를 한 겁니다. 이거는 뭐 저는 법률적으로 다툴 수 있다고 보는데요. 말하자면 설문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지를 보면 대통령 체포나 뭔가 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묻는데 이 여러 가지 묻는 거에 대답을 하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당연히 찬성하는 입장은 기분이 나빠서 전화를 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000명을 채웠지만 이 1000명 안에는 소위 말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게 만들어서 결과를 나오게 하는. 그러니까 여론조사의 기본도 안 지킨 거죠. 그러니까 온갖 질문이 이게 뭔가 불쾌하게 만들어서 이게 끊게 만드는 그런 식으로 했고요. 이런 식의 이제 한 번 여론 나오는 것 가지고는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의 그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해온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갤럽이라든지 리얼미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고 이제 리얼미터에서는 정당 지지도에서 국민의힘이 좀 올라가고 민주당이 좀 내려온 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약간의 이제 저번에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기술적 반등이라고 해서 결집이 좀 일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국민의힘 지도부가 완전히 우리는 극으로 가겠다. 그리고 윤석열과 함께 몰락하겠다라고 뭉치니까 그 뭉치는 거에 일시적으로 흥분한 뭐 그런 국민들이 동조할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이런 그 결과를 가지고 그러면 계엄 한 번 더 하죠 뭐. 60% 그냥 윤석열 대통령 지지 올라가게. 그 계엄 한 번 더 하시고 그리고 그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세요. 그러면 국민들이 다음에 이 국민의힘을 지지할지. 그러니까 이 엉터리 여론조사 하나를 가지고 국민을 들었다 놨다 하고 이걸 의도를 가지고 있는 명백하게 명태균식 사기 여론조사입니다. 네. 자, 지금 이제 민주당이 문제를 제기한 여론조사는 한국 여론평판연구소 조사하고 여론조사 공정조사입니다. 이제 둘 다 무선 RDD ARS 100% 방식이고요. 이제 질문 중에 선관위 선거 시스템 공개 검증 필요성을 묻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둘 다 동의한다는 응답이 43.6%로 높게 집계가 됐고요. 이에 보수층 응답이 과다 표집됐을 가능성을 민주당은 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질문 자체에서 정치적 의도가 느껴지면 응답자들이 답변을 거부하는 경우가 생겨서 특정 집단의 어떤 답변이 과대 대표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주장이죠.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게 무슨 조항으로 고발하겠다는 건지 밝혀라. 여론조사마저 길들이려는 간악한 시도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대통령 지지도 조사는 리얼미터 조사는 34.4%가 나왔고 여론조사 공정은 34.3%가 나왔습니다. 이건 또 비슷한 조사치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여론평판연구소 조사는 40%까지 나왔죠.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논란은 이게 그리고 고발까지 할 상황인가요? 글쎄요, 뭐 이제
그게 뭐 그 실제적인 어떤 뭐 선거를 목전에 둔 그런 여론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어떤 아전인수격 조사, 예를 들면 여론조사 꽃이 한 조사와 여론조사 뭐 공정이 한 여론조사의 경향도가 비슷할 수 있다. 그렇게 보여줄 수 있죠. 그거 가급적이면 객관적 여론조사가 아니라 자기 지지층을 좀 힘을 주기 위한 여론조사 이렇게 그 기획 설계되어 있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되는 여론조사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다만 그것을 어느 정도 말하자면 어떤 잣대로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 것인가는 좀 정치적인 상황에 따른 맥락이라고 보여지고요. 부분적으로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사가 아주 객관적이고 과학적이라고 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정도 많은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는 윤 대통령의 시간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시간이 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탄핵의 문제 또 어떤 계엄의 정당성의 문제는 이미 심판이 되었다고 국민들이 보는 거고 그다음에 남아 있는 것은 이제는 다음 대선이라고 봤을 때 과연 이대로 민주당이 다 그 말하자면 그 이재명 윤석열 대통령이 실수한 걸 이재명이 바로 다 먹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느냐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숨어 있는 중도표들이 조금씩 그 옮겨가고 있는 것들이 표집에 잡혀 있다.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제 국민의힘이 3주 연속으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을 뭐 디테일하게 조사 기법에 있어서 부당성을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 트렌드 전체가 근거가 전혀 없다.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어쨌든 그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조사 그걸 어디까지 믿을 거냐 하는 것과는 별개로 실제 이제 보수 결집이 이 탄핵 이후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는 맞는 것 같습니다. 1월 2, 3일 리얼미터 조사 결과 무선 97%, 유선 3% 자동 응답 방식인데 국힘 지지율이 34.4%로 나타났습니다. 계엄 직후 12월 2주차 25.7에서 9포인트 가량 올랐습니다. 어쨌든 박근혜 탄핵 트라우마를 겪은 보수 지지층 사이에 야당의 정권을 또 넘겨줄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작동된 게 아니냐 해석도 나왔고 계엄은 분명히 문제지만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반 이재명 정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국민의힘한테는 이게 약이 될까요? 여론이? 이게 약이 아니라 정말 그 단기간에 그 마약과 같은 그런 그 약인 거죠. 그 사실은 이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서 국민을 위협했다는 거는 정말 100% 범죄 행위인데 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 뭐 30이든 40이든 이렇게 여론조사가 나왔다. 뭐 좀 과대하게 표현이 됐든 간에 이거 정말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 이유는 아까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재명은 싫다. 정말 죽어도 싫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정말 극복해야 될 이런 그 과정인데 저는 그 디테일한 이런 그 여론조사를 가지고 민주당이 뭐 고발을 하겠다 이런 그 방침을 보고 민주당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 저도 뭐 사회학을 전공하면서 그 사회학 전공이나 사회조사 방법론 같은 아주 디테일한 전공 과목들이 있는데 요즘에 이런 게 다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명태균의 등장으로 온 국민이 다 여론조사 전문가가 됐고 이게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누구나 다 여론조사를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조작도 할 수 있다. 그다음에 누구나 다 법 전문가가 돼버렸어요. 신인규 변호사 요즘 굉장히 비즈니스하기 힘들 것 같아요. 온 국민들이 법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이러다 보니까 온 사회가 이게 헝클어지고 있는데 상식에 저는 접근해서 해결하는 게 순리다. 그래서 민주당도 윤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게 있지 않을까. 우리가 더 반성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그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국힘 지지자들 또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도 이거 마약이거든요.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은 사고를 세게 친 겁니다. 용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재명이 싫더라도 좀 냉정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 교수님이 되게 균형 잡힌 얘기를 해주셨는데 김두수 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제 그 사회과학 쪽
행정학과 출신이라서 그 조사 방법론을 공부하고 또 제가 현장에서 실제 선거 기획과 이런 걸 많이 해봐서 이제 여론조사 영역에 상당히 저도 전문가에 가까운데 여론조사 또 연구소도 근데 아까 해봤고요. 굉장히 잘못됐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이 문제에서는 말하자면 이 한국 여론 평판 연구소에서 낸 이 여론조사는 상당히 바이어스가 끼어 있는 그 가능성이 틀림없습니다. 높다. 예, 예, 예. 아주 가능성이 높고요. 예. 그런데 이제 추이라는 건 있죠.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그 유튜브들이 결합돼서 예. 윤석열 대통령의 저런 성명을 보고서 그 소수의 지지자들이 결집해서 난리를 치고 있어서 그 여론의 추이의 변동이 오는 건 사실이죠. 근데 그게 대세가 바뀌겠다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설사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 40%면 계엄 한 번 더 하시면 돼요. 그러면 60% 올라갈 거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무 무책임한 평론가로서 너무 무책임한 아니 그러니까 말씀이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게 그걸 30% 옹호하면 안 돼. 40%가 나오는 걸 그 야당에서는 겸허하게 인정을 하고 네. 이게 시장의 목소리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더 잘해야 되겠다. 네. 개혁신당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아, 그 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30% 정도의 보수가 존재하고 이 사람들이 어느 경우에는 탄핵에 찬성하지만 또는 탄핵을 반대하지만 그 비율이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중도와 보수에서의 어떤 합리적 이런 부분까지 구분하지 않고 그들을 다 그냥 뭉치기만 하고 소위 말하면 영남권 중심으로 뭐 이 나이 많은 사람 중심으로 가면 자연히 범위가 확장된다는 이런 노선을 가져가면 국민의힘은 집권 못합니다. 네. 자, 댓글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내란숙의 지지율이 40%라고 명태균식 여론 조작이 집어 이런 의견 주셨고요. 계엄 선포 2번 하면 그럼 80% 되나? 우리 김두수 원장님하고 비슷한 의견도 주셨습니다. 자, 이거는 그러니까 윤 대통령 지지율 40%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지지가 아니고 이재명 반대로 해석해야 된다. 이런 또 신박한 해석도 주셨습니다. 이제 여론조사 못 믿겠다. 이 여론조사 장난질한 정치권도 다 반성해라. 이런 의견도 주셨어요. 신웅기 대표. 짧게 말씀드리면요, 뭐 명태균 이후에 그 사법적으로 정리할 건 정리를 해야 될 것이고 정치적으로도 저기 용산 앞에 가면은 윤 대통령 응원하는 화환 무지 많이 깔려 있거든요. 저는 네. 그거 볼 때마다 국민들이 더 분노하신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장난질을 치면 정치적으로는 오히려 저는 역풍이 불 거다라고 보고 내란행위라는 것은 여론에 따라서 범죄가 되고 안 되고가 아니고요. 정의의 문제는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워야 되는 겁니다. 이게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다른 아주 전형적인 기회주의적인 처신들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마지막 댓글에 이런 게 있습니다. 여야 떠나서 나라를 좀 생각하자.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